퇴근해서도 서로 좀 공격적인 말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민아빠입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는 지 벌써 1년이 조금 더 지났어요. 제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늘어난 대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이랑 대화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늘어난 만큼 아이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도가 더 커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아빠와의 대화에서 하는 표현들에도 많이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엄마들은 이제 감성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서 아빠들은 좀 이성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이건 무슨 집일까? 누가 살고 있을까? 변압기?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이성을 담당한 자네를 많이 자극시켜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다른 부분의 언어적 발달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부부 갈등의 감소, 맞벌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육아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아이의 육아에 완전 배제될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회사 생활이 너무 바빠지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는 그런 예민한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많이 싸웠어요. 퇴근해서도 서로 좀 공격적인 말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부부싸움 많이 싫었네. 제가 육아휴직을 한 후에는 부부싸움이 좀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뭐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제 한 사람이 육아에 계속 전담해서 맡고 있다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은 아무래도 회사 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최근에 한번 크게 싸우긴 했는데, 그 와중에 자기 개발. 저는 10년 동안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좀 저를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사만 계속 다니다 보면 회사가 나인지 내가 회사인지 막 그런 것들이 혼동이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육아휴직이 아이를 위해서 선택하는 일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잠깐 벗어나서 나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디쯤 위치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좀 운동도 조금 하고, 제가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한 공부도 살짝 하면서, 그리고 뭐 휴직 전에는 저는 전혀 요리를 못했어요. 요리의 스킬도 좀 추가가 됐고, 되게 사소한 것들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어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회사를 위한 일이잖아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은 진짜 저를 저답게 좀 가꾸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확대된 인간관계, 회사에만 있다 보면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 필드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사건들이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육아휴직 동안에는 제가 이제 회사라는 그 조직을 떠나서 다른 그룹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선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속한 큰 그룹이 된 건 이제 가정주부들이겠죠.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집에만 있으면 뭘 하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어지럽히고 치우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처럼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육아휴직을 안 했다면 알 수는 없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부 간의 인식을 좀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과 이제 샌드박스에서 주최하는 리브앤라이브라고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을 좀 들었었어요.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각각 다른 분야의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좀 또 새로운 시각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줄어든 수익, 육아휴직 수당을 매달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래도 돈을 주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상한액이란 게 있고, 이걸 통상임금으로 따지다 보니까 받아오던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저희는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아내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근근히 버틸 수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고물가, 고금리 시대잖아요. 사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힘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그런 체감이 실제로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육아휴직 2년 했었는데 아내가 육아휴직 할 때에 비해서 더 좀 숨이 턱턱 막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가슴 한쪽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수입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회사 때려치고 사업이나 해야겠어 뭐 이런 마음이 사실 안 들고 그냥 힘들긴 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다니면은 월급은 나오잖아 이런 생각들이 좀 커질 것 같고 외로움 아이가 함께 하기는 하지만 어른들의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이제 어른들의 대화로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깊이 있는 대화를 못 하다 보니까 좀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울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가볍게 이제 운동을 하거나 어딘가에 집중을 하면서 좀 풀어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면 육아휴직하고서도 상당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육아휴직을 계획하신 분들이나 전업주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진짜 심리적으로 많은 내상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반복되는 일상 매일매일 변화가 없는 일상이 반복되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고 막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건망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세탁기를 막 2번씩 돌리고 그런 게 한 번이 아니라 막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아내랑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한 번은 뇌 MRI를 또 찍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뭐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망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제가 저 자신을 신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했나? 안 했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불안감을 키우고 회사원분들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더 심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이 좋았냐 나빴냐 라고 하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이에게도 소중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소중하지만 제 개인에게도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도 커요. 복직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와 조금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